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드림셀파 대표 윤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저희 회사에 되게 다양한 학교 분들 많이 오시는데요. 한양사이버대에서도 사실 오셔서 지도받으신 분 계시는데 정말 잘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약간 놀랬거든요. 학교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버 대학원이면 일반 대학원보다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단 이제 여기 오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다 다르실 거 아니에요. 학교별로도 다르시고, 본인의 역량도 다 다르시는데, 논문을 굉장히 퀄리티 있게 쓰시더라고요. 사이버 대학원, 한양 사이버 대학원 논문이. 그래서, 교수님들이 정말 열심히 지도하시는구나. 교수님들이 힘들게 하시는구나, 선생님들을. 네,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네, 실제로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논문 준비. 네, 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학위 논문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요. 그래서 일단 제 소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준비한 주제는 선생님들이 맨 처음에 논문을 쓸 때 지도 교수님을 찾아가는 게 1차 관문이거든요. 1차 관문을 어떻게 넘겨야지 잘 넘길 것이냐, 이게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는 연구 주제하고 연구 모형을 어떻게 정할 건지,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논문을 쓸 때 그냥 마구잡이로 쓰는 게 아니고 주요한 레퍼런스를 정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 주요한 레퍼런스 참고 논문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이걸 또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 다음에 논문 작성 과정에서의 팁,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가 사실 제가 더 준비해서 넣었는데, 그게 뭐냐면 기본적인 통계 분석 방법들 중에서 아주 엑기스에 대한 거 몇 가지 해서 전체적으로 강의 내용은 5가지, 제 소개까지는 6가지 주제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사실은 제가 준비한 아마 이 강의는 1시간 반, 2시간, 3시간까지 갈 수 있는 강의인데요. 최대한 오늘 압축해서 1시간 범위 안에서 제가 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저는 홍대에서 박사했고요. 연구재단에서 해외 포닥 선정 과정이 있어요. 신진 연구자들 대상으로. 그래서 거기 선정이 돼서 유니버시티 오브 톨레도에서 포닥 2년 하고 왔고요. 그 다음에 거기 포닥에 있는 동안에 미드웨스트 DSI 디지털 사이언스 인스티튜트에서 논문 발표했는데 베스트 리서치 페이퍼 어워드 하나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KCI급 논문뿐 아니라 SSCI, SCI 스코프스 연구실적 가지고 있고, 한 3년 제가 논문 컨설팅 경험했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동안은 100명 이상 지도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논문 컨설팅 전문회사 드림셀파 대표고요.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경영교수로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제 페이퍼 어워드 상이고요. 페이퍼 어워드 받은 논문입니다. 보시면 복잡해 보이시지만 크게는 2가지 흐름을 가지고 있고요. 이 2가지 흐름이 다른 2가지 흐름의 내용을 연결해서 그 연결고리가 전체로 나온 내용이라서 좀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했었던 논문들 모형 그림만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이유가 뭘까요? 제 소개하느라고 제가 몇 가지 보여드렸잖아요. 제 상 받은 거, 제 연구 모형 이런 거 보여드렸거든요. 자, 이걸 보기 전과 보고 난 후에 저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일단 저 네.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 선배님이 되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왜냐면 네. 내년에 네. 홍익대학교나 한양대학교 박사과정 진학할 계획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아, 그러세요? 선배님의 전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른 내용이 되겠고, 네, 또 제 이 내용을 보기 전과 저를 그냥 처음에 봤을 때랑 이런 내용을 보고 난 저하고 달라진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박사님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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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실질성이 좀 이렇게 생기는 뭐 그런 계기가 되죠. 그쵸.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왜 얘기를 드리냐면 저희가 지도 교수님한테 갈 때를 얘기하려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지도 교수님한테 갈 때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지도 교수님이 아, 이 학생 논문쓸 준비가 됐구나 혹은 아, 참 열심히 했구나 라는 그 생각을 드는 순간 이제 마음이 열려서 그 다음 진도가 잘 나가요. 그런데 왔어요. 그런데 뭐야 이거 이런 순간 바로 셔터가 내려지면서 이제 지적이 들어가고 문제를 이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수님한테 이제 제가 이걸 소개해드린 이유는 제 강의를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 얘기를 들을만 할까?를 얘기했을 때 제가 논문에 관련해서 신뢰성 있는 제 프로필을 보여드리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 사람 강의 들을만 하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마음이 열리면서 제 강의가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제가 이제 논문 쓰는 전 과정을 뭐 지금 이제 초반에서 이런 얘기를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논문이요. 정말 딱 공부만이 아니에요. 굉장히 종합적인 상황들이 논문 그 진행 과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교수님하고의 관계도 들어있고요. 사실 공부 역량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역량도 들어있고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종합하는 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단순히 내가 공부를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에 조금 넘어서는 작업인 것 같아요. 논문 작성이라고 하는 과정은. 그 첫 관문이 지도 교수님을 잘 넘어가야 되거든요. 자, 지도 교수님을 이제 만나러 갈 때요. 선생님들이 대체로 어떻게 하냐면요. 연구 모형을 제가 지금 연구 모형만 달랑 가져가지 않기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보통 선생님들이 연구 모형만 달랑 가져간다. 한 장짜리 연구 모형을 달랑 가져가요. 근데요. 연구 모형이 나오기까지 우리는 그 전에 많은 작업을 해요. 어떤 작업을 하냐면 참고 논문을 일단 많이 찾고요. 그 참고 논문에서 키 논문을 찾아내고요. 키 논문에서 내가 핵심적인 내용을 보고요. 그 핵심적인 내용을 통해서 내 논문의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가거든요. 그러면 그 프로세스가 다 뭐예요? 공부한 전 과정이거든요. 그 공부한 전 과정을 다 가져가야지 교수님이 아, 이 친구가 이렇게 해서 가져왔구나인데 공부하는 건 하나도 안 가져가고 달랑 모형 하나 그린 걸 가져가요. 자, 그런데 사실은 가만 보면 선생님들이 이 과정을 사실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안 가져가는 거죠. 그야말로 어떻게 했냐면 논문 2개를 뽑았어요. 그 2개에서 한 개에서 그대로 베끼면 좀 찜찜하니까 2개를 갖고 와서 2개만 딱 짬뽕을 해서 그거 가지고 모형을 가져갔으니 전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연구 모형을 정하는 과정을 잘못했던 거죠. 이미 잘못했고 그 다음에 교수님한테 가져갈 걸 제대로 안 한 분들도 안 가져가요.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달랑 안 가져가요. 일단 참고 논문 목록을 만드셔야 돼요. 참고 논문 목록을 그 RIS에서 서지 반출을 이용하는 게 있어요. 아세요? 네. 오, 아시네. 다 알아요. 저희 다 쓰고 있습니다. 다 쓰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주제에 키워드를 넣으면 서지 반출로 딱 내면 엑셀에서 쫙 100개, 200개 목록이 쫙 뽑히잖아요. 그럼 100개, 200개 목록을 일단 쫙 뽑아요. 지금 엑셀에 붙어 있잖아요. 자, 그럼 뭘 구경해요? 제목을 구경하는 거죠. 거기에는 제목밖에 없는데 제목밖에 구경할 일이 없잖아요. 제목을 구경하면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거에다 형광펜을 칠하세요. 형광펜을. 그게 키논문 목록을 만드는 거예요. 키논문 목록을. 그러면 지도 교수님한테 서지 반출한 엑셀에 내가 200개를 뽑았어요. 200개에다가 내가 형광펜 칠한 거를 일단 호치게 딱 찍어서 만들어 놔요. 그런데 형광색 칠한 게 내가 20개가 뽑혔어요. 예를 들면. 자, 그럼 그 20개에 대해서 뭐만 정리해요? 모형만 찾아서 정리해요. 자, 20개 논문의 모형이 어디 있습니까, 논문에?
초반. 전 논문은 항상 5장으로 돼 있어요. 챕터가 5개로 돼 있거든요. 한번 불러볼까요? 챕터 뭐가 있는지. 1장. 서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네. 연구의 구성, 논문의 구성. 2장. 이론적 배경. 네. 이론적 배경에는 내 논문 모형의 변수들을 정리하기 이론적 배경. 예. 3장. 연구 모형 및 가설. 예. 네, 모형 및 가설에는 모형과 두 변수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가설을 쓰게 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에 4장, 사실은 3장이 정확하게 연구 모형 및 가설 및 방법론이라고 해요. 네, 방법론. 그래서 그 모형, 가설, 그 다음에 어떻게 분석할 건지 분석 방법론까지 내용을 쓰게 3장. 4장, 네. 연구 결과. 예. 결과는 통계적 해석만 하는 거고요. 5장이 결론입니다. 결론은 통계적 해석한 것에 의미를 해석해 쓰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5챕터 중에 모형이 어디 들어있어요? 3장에 들어있습니다. 3장에서 정리 어떻게 해요? 글일이 글이라는 게 아니고요. 캡처 떠서 붙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캡처 떠서 붙였어요. 자, 그러면 자, 어떻게 했죠? 200개 뽑았어요. 그 중에 내가 20개 압축했어요. 20개 압축한 걸 뭘 했어요? 모형을 붙였죠. 자, 모형을 딱 붙이는 순간 모형의 구조를 보면 주요한 모형을 보는 순간 뭐가 나와요? 주요한 변수가 나오죠. 변수 간의 관계가 보이죠. 그러면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분명히. 그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축적한 역량 속에 사실 녹아져 있는 게 내 눈에 띄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들이 각자가 일하는 분야에서 내가 평상시에 관심 있었던 게 있고요. 내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읽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 안에 어딘가에 다 녹아져 있거든요. 그 녹아져 있는 것들이 내가 20개 모형을 딱 구경하는 순간 나는 이게 좋아 보여 라고 해서 눈에 띄어요. 그러면 그게 사실 내 관심거리예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믿으셔야 돼요. 내가 눈에 띄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역량 차이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게 공부가 안 돼 있거나 내가 일하는 데가 전혀 내가 논문 쓴 주제하고 완전히 무관해서 나한테 베이스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힘겨워지기 시작하지만 일단 그렇더라도 일단 출발은 내가 관심 있는 거, 내가 모형을 봤는데 이게 재밌는 것 같아, 이게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 2-3개로 압축이 되면 그 압축 2-3개인 것을 가지고 내가 한번 엮어보는 거예요. 변수를만. 네, 모형을 엮어서 하나를 만들어 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가져가는 이 프로세스에서 반드시 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제가 공부를